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더의 코맨드 능력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코맨드 능력은 선수를 보는 안목을 통해 발휘된다. 헤매던지 종목에서 16년 동안이나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아시아의 철인으로 불렸던 무로부시 시게노부가 아들인 무로부시 고지를 지도하던 때의 의식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그들의 연습 현장에 쓸데없는 말이 끼어들 틈 없이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시게부노가 하는 일이란 묵묵히 아들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할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말로 쏟아버려서는 안 돼요. 기술의 수준은 그날그날 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 그날에 집어든 해머도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 정도로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일이 해머라는 운동이지요. 그러니 묵묵히 그리고 제대로 지켜봐야 해요. 무로부시 시게노부에게 지도란 조용히 지켜보는 일이라 했다. 그러나 조용히 지켜본다는 것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지켜보면서 코맨드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다. 가령 선수의 동작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이 이후에 어떤 형태의 기술로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일시적으로 상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떤 조언을 할지 적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타이밍이란 만조가 차오르는 선수 본인에게도 과제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다. 그때까지도 지도자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해머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선수가 무언가 질문할 때는 일단 빠짐없이 모두 대답해야 한다. 코맨드할 타이밍이 오기까지 설령 1년이 걸린다 해도 나는 기다린다. 지도자로서 나 스스로 항상 되묻는 것이 내가 과연 적절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코맨드 능력이란 일반 통식을 전달하고는 정반대인 것이다. 선수들을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일반론적 측면으로는 잘못된 동작인 것처럼 보여도 그 선수의 전체 경기 스타일 면에서는 합리적일 때가 많다. 단순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나쁜 버릇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 효용이 있는 기술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개별적이고 대화 중심적 관점에서의 견해일 뿐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함이라면 개별적이고 대화 중심적인 관점의 지도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는 습관을 교정하는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버릴 수 있다. 훌륭한 지도자는 습관을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즉 기술의 습관화라는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이냐 인성이냐, 이 이분적인 논리 역시 리얼리티를 놓치기 쉬운 명제다. 기술과 동떨어진 인간성만을 논하면 발전이 없다. 반면에 기술 편중주의의 오류에 빠지면 메마른 느낌만 남는다. 무로부시 시게노부는 예의 종류성에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예의가 있어야 기술이 향상한다라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 견해를 박힌 바 있다. 그런 틀에 박힌 예절 교육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줍니다. 지도자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의 기술적 힌트나 조언을 통해 선수 본인의 가진 역량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엄격한 예절에 과감히 맞서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술이 쌓인 후에야 정신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와 반대로 정신에 얽매인 사람은 경기하는 선수로서의 벽을 넘기 어렵다.
물론 기술적 발전이 정신적인 성장을 보장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 단순히 기술 추구뿐만 아니라 대화 중심적인 관계가 성립할 때 정신적 성숙이 촉진된다. 여기에서 대화 중심의 지도란 막연하게 인생론적인 잔소리를 되풀이하는 식의 지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을 대하는 인식을 하나하나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는 두터운 신뢰가 생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가볍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마디가 성장의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앞서 무로브 씨의 지도 방법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좋아졌어 라는 말 정도는 한다. 이 한마디 말에도 선수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최고의 시절을 되찾다. 일본 노르딕 스키의 간판이었던 오기와라 겐지는 현역 시절 외국 선수들이 외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월드컵을 석권하며 위력을 뽐냈다. 외국에서는 오기와라의 V자형 점프 기술을 면밀히 분석하며 바짝 쫓아왔다. 그 무렵부터 오기와라 겐지는 점프 기술의 난조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세까지 망가져 버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오기와라 겐지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성기 시절 저의 점프 기술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더 좋은 자세를 찾으려다 자세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아쉽게도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자세가 완벽하니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의 날카로운 분석은 무척 인상 깊었다. 여기에서 우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코멘트를 주는 힘도 지도자에게는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전성기 시절 퍼포먼스를 기억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자신의 역량을 높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코치나 감독이 아닌 친구라도 상관없다. 조언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또는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타격 투수는 이런 존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타격 투수란 선수들의 배팅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공을 던져주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인 기술은 타자들 중앙으로 직구를 던져주는 것이다. 하지만 공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워낙 민감하여 미묘한 요소에도 달라지기 마련이라 정중앙으로 꾸준히 직구를 던져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타격 투수에게는 이 기본적인 기술 외에도 타자들의 베스트 컨디션을 잘 기억했다가 그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데 적합한 공 던지기를 연구하여 던져줄 책임도 있다. 선수들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려면 어떤 선수에게는 바깥 코스로 높게 날아가는 직구를 던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쪽 코스로 낮게 던져야 하는 선수도 있다. 단순히 투수 자신의 컨트롤 기술만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타자의 습관을 파악하여 그가 베스트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는 능력도 필요하다. 공 한 개를 던질 때마다 상대방의 컨디션과 수준을 향상해 주는 관계야말로 진정 창의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경기 스타일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할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이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구와타 마스미는 탁월한 야구 감각과 진지함,
그리고 합리적인 연습 태도로 높이 평가받는 투수다. 구아타는 오른쪽 팔꿈치에 안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혹독한 재활 치료를 견뎌낸 끝에 재기에 성공한 그가 위대한 선수임은 틀림없지만 그를 성공으로 이끈 창의적인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구아타 마스미는 프로 선수로서 약간 왜소한 체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피나는 연습과 연구를 지속했다. 전성기 시절 구아타는 투구는 관중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 기백과 기술, 두뇌와 신체가 하나 된 듯한 좋은 긴장감이 그의 공에서 뿜어져 나와 관객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나 구아타의 오른쪽 팔꿈치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타자가 친 공을 타이빙 캐치하는 순간 오른쪽 팔꿈치에 결정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다. 야구를 향한 넘치는 의욕과 감각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수술을 받은 구아타는 절망과 초조함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1년간의 재활치료에 안간힘을 쏟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외야 쪽 펜스를 따라 달리고 또 달린 탓에 그쪽 잔디가 모두 벗겨질 정도였고 동료들은 그 길을 구아타 로드라고 불렀다. 구아타의 생명줄은 퓨 타고 깔끔하게 뻗어가는 낮은 공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공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도전이라는 각오로 고교 시절 피엘 가쿠엔에서 함께 야구하던 이마쿠르스 포수를 찾아가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구아타가 이마쿠르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의 시그니처였던 낮고 빠른 공을 다시 던지느냐 못 던지느냐에 따라 제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대로 주저앉을지 결정이 나겠죠. 만약 그 공을 던질 수 없으면 저는 다른 투수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한때 그라운드를 호령하던 그 공이 다시 던져진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언어를 초월한 감각을 공유하는 것, 이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자 환희의 순간일 것이다. 오늘 좋은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지도자라고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말을 해준 다음에 알려준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는 것도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